전국애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여야 국방위 소속위원 두 사람과 이 지뢰 이 폭발 사건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보고 마무리하시면서 다들 부상한 장병들 쾌유 기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셨는데 이 목사님께 이 무슨 이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 쾌유 기도라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예. 국민들이 다 두 사람이 빨리 쾌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수색대원들이 정말 용감하고 또 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잘 대처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경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이런 또 질타가 나옵니다. 도대체 군은 뭐 하고 있냐. 예. 우선은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우리 민족이 이게 불행한 민족이다. 이 광복 70주년 예. 지금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남과 북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 날들 일제 그 침략에서 당했던 고생이라든지 네. 나라가 망했던 그런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남북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화해를 이루고 민족의 살 길을 찾을까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지뢰 이런 걸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우선 생각했고요. 네. 우리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저는 더 잘한 거는 그 다리를 잃은 그 부상을 당한 그 하사죠. 네. 그분이 절대로 강경 대응하면 안 된다. 이 말려들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뭐 그게 옳은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아하. 모습을 보면서 예. 저는 참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게 참 대단한 군인들이다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마음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난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 자기가 지금 다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 생각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 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좀 전에 저희들 뉴스를 중간에 잠깐 짧게 보내드렸는데 그 장면에 보면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질의가 있었고 네. 유승민 의원이 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제 막 추궁하고 다그치는 장면들이 쭉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보면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막 이렇게 여과 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사건을 한 서너 가지로 보는데 네. 우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지뢰를 설치하러 내려와서 30분 정도를 시간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뢰를 설치할 때. 그럼 뭔가 이게 이때 보복을 하더라도 보복을 해야 되고 네. 원점 타격을 하더라도 그때 타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실수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경계의 실수다.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무슨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 조금 이게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이게 좀 잘못하다가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지금 확성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지뢰를 매서는 것에 대한 보복이 확성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이게 네. 확성기 설치를 하면 이제 그거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불필요한 갈등과 그런 불안, 네. 국민들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생기게 될 거고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잘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이 경계를 강화하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나면 정말 그때는 가차없는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에서도 네. 뭐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이제 불필요한 얘기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네.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네. 강조하면서 동시에 평화 구축 노력, 대화 재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입장, 이런 스탠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사람들은 뭐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해야지 강경하게 해야지 뭐 저런 그 우유부단한 듯한 그런 저 모습이 뭐냐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잘한 그 태도다.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저 말 가운데는 사실은 뭐 이게 그 지뢰 이게 폭발 매설 네. 이 굉장히 뭐 중대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도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이 갈등 구조로 지금처럼 가는 한은 계속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네. 그건 남북 대화이며 서로 협력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참 믿음직스러운 일이고 네. 근본적인 원인을 잘 생각을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이러는 한은 언제든지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국면은 강경한 목소리가 네.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 뭐 대통령까지 사실은 들떠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한 나라를 책임지신 분인데 네. 깊이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은 남북이 같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 나가야 이런 문제도 없는 거다라는 네.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이거를 그냥 용납하고 유야무야 하겠다 그런 뜻도 아닌 거니까 네, 네. 난 아주 이번 일에선 적절하게 네. 대처를 하고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 그 일을 보면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네. 든든한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8.15 경축사에 네. 통상적으로 매년 이 대북 메시지를 담아왔거든요. 네. 뭐 올해 경우에는 또 대일 메시지도 담아왔습니다. 네, 네. 올해 경우에는 이제 대일 메시지도 중요하고 대북 메시지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지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북 메시지를 담는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대북 메시지도 뭐 당장 지금 지뢰 문제가 터졌으니까 예. 뭐 그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이걸 긴 안목에서 봐야지 짧은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국정의 큰 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네. 특별히 남북 문제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무슨 당면한 그런 그 지뢰 문제 그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 먼 민족의 장래, 더군다나 해방 70주년 경축 네. 광복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민족의 앞날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제안하는 거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일 메시지가 있는데 네. 지금 아베가 하루 앞선 14일 날 뭐 담화를 한다 그러는데 뭐 그동안은 뭐 침략 사죄 이런 표현은 아예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14일 아베 담화를 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대체로 예측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도 큰 나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네. 자존심도 아마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일본 침략 때문에. 네.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원칙이 있어요. 예? 감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아하, 예.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건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네.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달리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트랙으로 중국이 일본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여러 트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어떤 네. 거는 강경하게, 어떤 면에서는 협력으로, 어떤 면에서는 같이 그 동반자적으로. 네. 그 일본과 어떻든 이웃 나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심플하게 이게 조금 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께서도 뭐 일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만 어떻든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협력을 아주 다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 일본과의 협력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승절 행사 9월 3일입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네. 이 대통령 참석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 안 된 모양입니다만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김무성 대표가 좀 싫어할 텐데요. 중국 별관이라는 나라, 중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웃 나라에서 잔치를 하면서 오라는데 무슨 명분으로 안 갑니까? 뿐만 아니라 전승절이라는 게 무슨 미국과 중국하고 싸움했는데 무슨 뭐 중국이 이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그 싸웠어요. 일본하고 싸운 거고 그때는 미국도 같이 싸움. 우리도 같은 편으로 싸운 같은 거죠. 편으로 예. 싸움한 거고. 또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시콜콜할 나라도 아니고 또 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게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무슨 미국 눈치 보고 뭐 그런 일이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게 되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잔치인데 뭐 열병식도 참석. 아니 가면 잔치 이런 잔치 저런 잔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뭐 그 남의 집에 가서 가면 아무래도 뭐 그 좋은 일도 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다 봐야 되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지뢰 폭발 사고 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중 대일 외교까지 쭉 한번 짚어봤네요. 이 정치 얘기도 짧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 선거구 획정 기준 이거 정개특위가 사실은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기준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그 날짜 못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정직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네. 어떻게 국회의원들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깁니까? 난 애당초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도 아예 기준도 아하. 그 밖에서 하도록 객관적으로 정하도록 아니 해야지. 그거 국회의원들이 기준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염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들의 일을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놨습니까? 그거야말로 염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못하니까 객관적일 수도 없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들이 좀 해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기다리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못 지키게 됐으니 기준까지도 당신들이 정해서 알아서 해라. 하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일이죠. 예,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권역별을 도입을 하건 뭐 석패율을 도입을 네. 하건 뭐 비례대표를 줄이건 늘리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낮을 그러네요. 겁니다. 네. 아니 날짜 못 지켰으면 진짜 그렇게 했어야 그렇게 되는 되는데 거죠. 뭐 당연하죠. 자기들이 날짜를 못 지키겠다 기다려라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준이 없으니까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그러지. 자기들은 법도 안 지키고 안 지키면서 무슨 국민들에게 무슨 법을 지켜라 참 그 말 할 수 그러네요. 예, 있습니까? 말씀 듣고 그게? 보니까 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아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기준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안 내가 되나요? 선거구 획정위원이라면 위원장이면 내놔라 그거 당신들 못하면 법을 지켜서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다 우리가 예. 시작하는 거다 난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선관위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인데요. 당연하죠. 국민들이 뭐. 박수 칠 것 박수 같은데. 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 새정치연합이요. 네. 이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하고도 다 함께 할 수 있다? 뭐 네. 약간 좀 느낌 뉘앙스가 좀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서야 뭐 하다 안 되니까 아마 무슨 생각이 좀 이제는 새롭게 난 모양 같습니다. 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 진작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게 뭐냐.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고 예?
저는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입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저러고 다니면 앞으로 2년 넘겨 지금 그 2년 반 가까이 2년 넘겨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남았는데 예. 그 문재인 피로감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신비감이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예. 지금부터 어떻게 이미지를 2년 반까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겁니까? 참 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표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자기가 받은 지난번에 선거의 48%? 예. 지금도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거는. 예.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착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3% 더 받으면 될 거다 대통령. 난 문제 없다. 그 생각을 하면 저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고 야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못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필패입니다. 네. 야권이 분열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여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장수들 있잖아요. 네. 이 장수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네.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비대위예요? 예, 뭐 아니면 뭐 비대위야 뭐 의례적 비대위인데 비대위를 만들 지금도 혁신위원회 예. 비대위를 만들든지 예. 아니면 무슨 선대본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든지 이렇게 조기 선대의 해서, 출범 얘기가 예,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게 가야지. 네. 저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그만두고 딴 사람이 된다 누가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돼도 또 분란이 생기고 또 그러네요. 분당한다고 그럴 겁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친당 무용론이 나옵니다.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비대위가 천정배 의원한테도 또는 그럼요. 당 밖의 신당 세력한테도 함께하자. 그렇죠. 이러면은 이건 좀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대표고 당신들 다 들어와라.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문재인 대표가 뭐 이제 좀 정신을 차린 모양인데 예. 지금 사실은 뭐 이거 혁신위원회 그 활동이 뭐 9월인가 끝난다니까 네.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야 혁신위원회 안도 나왔으니 나도 물러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 분당 얘기도 없을 거고 새로운 아마 야당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목사님의 이런 조언과 제안을 새정치연합 또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좀 더 지켜보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